여기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였던 주협. 주협은 어느 날 낯선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된 날 숨기고 살던 본능이 깨어나게 됩니다. 6년 후 대장수 개밥 들어가냐? 시골 마을에 숨어 살던 주협은 중학생이 된 아들 용호가 있었습니다. 용호는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던 중 부잣집 딸로 보이는 지수를 마주치게 됩니다. 학생, 혹시 노란색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고마워요, 학생.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용호는 지수를 숨겨주며 또래로 보이는 지수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했죠. 집으로 돌아온 용호. 정체를 숨긴 채 조용히 살아온 주협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주협은 아들을 보고도 말 한마디가 없었는데 백씨 아저씨 있던 집에 새로 이사 왔더라고요. 이삿짐 엄청 많고. 국 좀 더 드려요? 용호는 무뚝뚝한 아빠의 모습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왔죠. 다음날 용호는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었는데 들어와. 주목. 새로운 친구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공짜로 가이드 해줄지도 모르니까. 목소리 좀 들어볼까? 자기소개 정도는 해야지. 어제 봤던 지수가 서울에서 왔다는 지수 걸 부끄러움 알게 많이 됩니다. 타는구나. 그럼 지수 소개는 다음에 듣기로 하자. 집에 돌아오는 길 어제 그 장소에서 다시 마주친 지수. 너 빵 셔틀이지?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맞는 게 무서워서 심부름이나 하는 애들 뭐 하라고 시켰어? 머리카락 잘라오래? 말해봐. 뭐 하라고 시켰냐니까? 따라온 게 아닌데 괜히 미안해. 미안해졌죠. 저거 할 줄 알아? 도시에서만 살던 지수는 연날리기가 궁금했고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용호는 여느 친구들처럼 학원보단 일손을 도왔는데요. 저거 버리시는 거예요? 저기 걔 목줄 버리시는 거예요? 문득 지수가 생각났고 가져가. 준비물 사야 돼서요. 용돈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용돈으로 먹을 것을 사다 주는 용호. 급식소 안 가길래 뭣돈 했지만 치워. 거절당하죠. 치우라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 있네. 일진들의 등장. 뭐야 이 새끼? 머리 했냐? 어허. 이거 놔. 아, 보기 힘든 용호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보는데 일로 와봐. 어? 야, 전혀 힘을 못 쓰고 당하게 됩니다. 이거 안 맞았지? 보이는 게 없지? 뭐 하는 거야, 너? 용호는 아버지랑 둘이 산다고 했지? 이명호, 용호는 그림 잘 그리잖아.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한테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 그래도 용호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죠. 캐나다엔 왜 가? 아빠 회사 그만뒀어. 그리고 좋은 환경일 것만 같던 지수는 이혼한 가정이었고 숨게 되는 이유도 집에선 웃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다른 자식까지 태어난 이상 이제는 보기도 싫었죠. 지수야, 얘네 아빠 잘 있디? 타락한 엄마는 매일이 술이었고 시비 걸지 마. 같이 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도 딴 남자 만나서 가버리면 되잖아. 한지수! 잠시 바람을 쐬던 지수는 노력하는 용호를 보게 됐고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용호에게 한 발 먼저 다가가 봅니다. 전화 안 받아? 엄마 전화야. 우리 집 재밌어. 너네 아빠, 너네 엄마 그런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날 왜 낳았는지 몰라. 누구랑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용호는 지수의 가정사를 들은 후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하필 지나가던 주협이 용호의 밝은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있으면 저 위에서 절대로 안 보인다. 용호와 지수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유일한 친구라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왜 눈을 그려? 엄마가 눈 오는 걸 좋아했거든. 힘들어하던 지수도 용호가 고마웠죠.
눈 있으니까 더 예쁘다. 천천히 먹어. 여보세요. 저 택시 기사인데요. 거기 어디예요? 그날 밤 지수는 엄마의 인사불성된 전화를 받게 되고 차도 없어 먼 거리를 부축하며 가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늦게 들어오는 주엽을 만나게 되죠. 이사원 학생이지? 다 태워다 줄게. 임용호 알지? 나 용호 아빠야. 살짝 겁은 났지만 용호 아빠라는 얘기에 타게 되는데 낯익은 그림 하나를 보게 되죠. 아, 그거 용호가 그린 거야. 내 생일 때마다 하나씩 그려주는데 그놈이 그림 하나 잘 그려. 지수는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던 그날과 유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짜면 안 돼서 일단 가만히 있어보죠. 방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지수. 아무리 어린 시절이었어도 그날만큼은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한 아빠를 만나기 위해 가던 중 한 지프차를 보게 되고 충격적인 현장을 보자 숨게 되는데 뭐라고? 다른 여자와 있던 아빠에게 가려던 그 순간 주엽이 다가왔죠. 나 니네 아빠 트럭에 탔었어. 예전에도 계속 트럭 타셨었어? 여기 와서 타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는 지프차. 회색? 응, 맞아. 회색 지프차. 지수는 진짜 맞는지 확인해야 할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봤던 그림이었죠. 그것들 좀 볼 수 있어? 이건 풍경하고 용호야, 이거 내가 말한 그림. 그거 먼저 보여줘. 지수는 그때 납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림을 보자 확실히 기억난 지수. 그 시절 분명 차에서 봤던 그림이었고 그림 뒤 연도를 보자 믿기 힘든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이건 말도 안 됐습니다. 지수야 자는 거야? 딸 괜찮은 거지? 생각이 많아진 지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용호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휴, 남친이 부르니까 오네.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평소던 대로 놀아봐. 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 그러나 일진들의 악행에 야. 속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라. 찌질아 새끼. 뭐? 지수는 싸움을 못하는 용호를 돕고 싶었고 내가 못할 것 시간 좀 같아? 끌어주면 대충 상황이 종료될 것 같았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여자도 때리는 일진의 만행에 용호는 참지 못했고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스스로 놀랐죠.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주혁. 용호 아버님. 머지엘로 담임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옵니다. 확실해요? 네? 우리 용호가 그런 게 확실하냐고요. 이봐요. 에? 내 아들 집에까지 데려온 애들이 직접 보고 다 말했는데 일진의 아버지까지 찾아와 상황은 심각해졌고 애를 그 지경을 만들어놨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용호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죠. 용호 아버지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날 밤 얘 때문이야? 말해봐, 얘 때문이냐고. 누가 욕을 하든 뭐라 그러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얘 만나지 마. 주엽은 숨어 사는 게 목적이라 앞으로 얘 만나지 말라고. 튀는 걸 아주 안 좋아했죠. 그래서 용호가 맞고만 있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지수의 집을 찾아간 주혁. 임용호 학생 아빠 되는 사람인데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기요. 부모님 안 계시니? 그럼 학생이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요. 주엽은 지수의 겁먹은 표정이 그래, 알겠다. 아무리 혼자 있어도 두 번째 보는 건데 좀 의아했죠. 너 나 알아? 무기를 가지고 나온 지수를 발견합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는 주혁.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엽은 이렇게 된 이상 잘 지낼 수 없다 생각하고
지수를 없애기로 결심하죠. 그 전에 깨어나는 본능을 주체할 수 없어 장비를 챙겨 대상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용호는 아빠의 알 수 없는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다음날 새벽, 학교 간 아들을 확인한 뒤 어디론가 떠나는 주엽. 주엽은 알맞은 대상을 찾았고 이 대상을 통해 조절할 수 없는 마음을 잠시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호가 학교 간 척 차에 몰래 타고 있었고 따라와서 아빠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수에게 전화하는 용호. 너 죽이려고 그랬어? 용호는 도망치면서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말해주는데요. 엄마 없이 힘들게 키워준 아빠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고 혹시 엄마도 사고가 아닌 아빠가 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죠. 전화를 받은 후 조용히 누워있던 지수. 지수는 혼란스러운 용호를 숨겨주기로 했고 당분간 같이 있어주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미안해, 지수야. 미안해. 그런데 밤사이 사라진 용호. 선생님, 학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니? 사람이 바뀔 수 있나요? 나쁜 사람한테서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자식이면 어느 정도 부모를 닮겠지. 피는 못 속인다는 말도 있잖아. 무슨 일 있었구나. 용호는 담임을 찾아가 들은 대답으로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 주혁. 개 한 마리 죽었더라고요. 국 좀 더 갖고 와. 제가 묻어줬어요. 국 좀 더 갖고 와.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 맞아요? 국 좀 더 갖고 오라고. 주엽은 용호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달라진 용호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만해 이 개장 새끼야.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넌 뭐? 누굴 닮았길래? 뭐라는 거야? 무서운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용호였죠. 뒤질라고. 용호는 그동안 맞은 만큼 갚아줍니다. 뭐 하는 거야, 니네? 임영호 이리 안 와? 임영호! 용호는 지수와의 좋았던 추억도 버리기로 결심하고 지수도 용호가 자신을 떠나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수를 처리하려고 방법을 생각해보는 주엽. 주엽은 용호의 얼굴을 보자 어제 저녁과 같아서 딱히 막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며칠 뒤 학교는 방학이 되었고 담임은 결석 중인 용호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담임이에요. 저번에 한번 뵀었죠? 아무 말이 없는 주협. 농장 정리하시나 봐요. 최근에 용호가 결석을 해서요. 요즘 용호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귀를 다친 주협은 선생이고 뭐고 뵈는 게 없었습니다. 담임은 일단 후퇴하고 용호야, 혹시 방에 있을까 불러보죠. 용호야. 따라오던 지수는 뭔가 불길함이 느껴졌는데 용호가 꼭 집에 있는 것만 같았죠. 지수는 별일 없길 바라며 가던 그때 용호를 보게 되는데요. 승우야, 엄마 거의 다 왔어. 담임을 따라온 용호. 용호야, 너 어디 있다 오는 거야? 선생님 니네 집 갔다 오는 길인데. 지수는 담임의 동선을 너 따라가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용호는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키를 못 속인다는 담임의 말에 주엽처럼 타깃을 정해 따라해보고 안 보이는 야산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이미 늦은 걸 알게 된 지수. 용호야, 믿을 수 없었죠. 용호야, 그래도 지수는 용호를 살리고 싶었고 왜 그래? 주엽이 오기 전에 어디로든 도망쳐야만 했죠. 한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확인해보는 주엽은 사망한 담임을 보고 온 용호가 한 짓인 줄 알게 되죠.
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 집에 가.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았어? 용호와 지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는 주엽. 주엽은 자주 봤던 다리밑을 보지만 보이지 않았고 여기도 아니면 지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담임을 조진 이상 집에 있을 순 없기에 멀리 안 나갔을 거란 직감으로 발견하게 되죠. 마땅한 곳을 못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는 용호와 지수. 생각보다 빨리 주엽에게 잡히게 됩니다. 뭐야 뻥을 사람들이 욕을 하든 지랄을 하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적당히 밟은 주엽은 타겟을 지수로 돌리는데 너는 왜 다 나타나가지고. 용호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필살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제거해야 지킬 수 있기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됐고 엄마도 아빠가 죽인 거예요? 주엽도 잡히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 더 이상의 저항 없이 마감을 하죠. 영화 살인자는 사실상 용호가 주인공으로서 용호의 시점에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용호는 아버지인 주엽만 믿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지내왔는데 지수를 만나면서 주엽의 실체를 보게 되었죠. 생각에 잠긴 용호는 주엽과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주엽의 모습에서 느껴보지 못한 본능이 깨어나고 그놈의 그 자식으로 살아가죠.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악인의 인생을 살면 처참해지고 비참한 끝이 있다는 마무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용호 역시 언젠가는 좋은 사람보다 악인으로서 비참한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살인자였습니다.